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7일자 진행합니다. 배경화면은 은하수가 이런 지방에서도 보이는 나라가 있다. 텍사스입니다만은 서울 하늘에서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없겠죠. 부럽습니다. 오늘 편집 내용입니다. 일본의 경제 정체는 정말 인구 감소 때문인가? 다른 선진국도 줄어드는 현실, 굴 껍데기만 보고 있는 일본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 이런 제목으로 하르다 야스시라고 웨지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많은 선진국, 심지어 중국에서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애초에 일본이 인도나 중국에 대해 인구로 경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 정체는 생산성이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컨대 1인당 GDP에 반영되는 생산성은 인구 규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규모가 동일하는데 인구가 줄면 1인당 GDP는 올라가겠죠. 생산성의 성장이 낮은 것은 투자가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네요. 필자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 기업의 규모가 작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제 굴껍데기 까기 기계는 시간당 5천에서 6천 장의 굴껍질을 벗길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일본의 굴 양식 회사들은 규모가 작아서 그런 기계를 도입할 수 없다. 문제는 인구가 아니다. 1인당 생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규모가 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사업 승계가 중요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이익을 내고 있다면 사업 승계하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요즘은 일본이 우리나라 거를 많이 비유고를 하네요. 한국 드라마에서는 재벌의 사업 승계에 있어 부인, 애인, 아들, 사위, 며느리, 혼외자들이 서로 다투며 승계를 노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대척점을 다툴 만한 매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사업 승계자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사업 승계에 매력이 없는 기업은 생산성이 낮은 기업일 것이다. 이렇게 또 진단을 하네요. 인구 감속 대책은 역시 어렵다. 그 인구가 감소하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생산성이다. 자, 이런 생산성에서 이제 제가 아주 주장하는 게 스루프 퇴계 분석을 하면서 TOE 생산성이라는 거로 원가 생산성을 대체하는 거를 계속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마모도 여행을 가서 오천에 김양식 간해공업 공장의 김 자동 제조기를 견학한 바가 있습니다. 가족이 하는 간해공업인데 그런 간해공업도 김양식은 물론 배를 통통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양식장에서 걷어가다가 이제 공장에 들어오는 거는 뭐 우리나라 김양식 바다에서 김양식 하는 거는 거의 유사한데 와가지고 뭐 자연건조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럴 만한 면적도 없고 그러니까 그 기계가 꽤 크더라고요. 그 주택 옆에 그 공장을 져놓고 말하자면 집안이 하는데 가업 승계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이 그, 그 여사장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들 부부가 그 승계를 받아가지고 어디다가 납품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그 차로 우리말로 치면은 봉고차로 아예 그냥 포장된 김을 매일 어디 납품하는 것 같아요. 배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그 간해공업 공장을 구경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개인 간해공업도 그렇게 그 큰 돈을 들여가지고 어,
그 기계를 들여놨다는 거. 굴껍데기 벗기는 거 우리나라도 뭐 손으로 많이 할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원가 생산성에서 스루풋 생산성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그런 표현이 말을 제가 좀 잘 안 하지만은 그냥 그 기계를 둘러보면은 저도 그 공장 아이소 심사 이런 것도 좀 해보고 하니까 어떻게 원료가 어디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로 나오는구나. 단지 일하는 직원은 2명인데 일본인 노인네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어디 외국계 몽골인 같은 그런 얼굴 근데 잘 소개를 안 하더라고. 어쨌든 할아버지들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낮은 기업에 언제까지나 매달려도 물가 연구의 1인자가 말하는 향후 10년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생기는 일본의 급격한 변화. 문예 온라인에서 고물가가 계속되어 가계의 부담이 증가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긍정적인 변화다라고 도쿄대학 명예교수 와타나베 츠토무 씨는 주장한다. 와타나베 씨가 응시하는 것은 가격 메커니즘이 기능하기 시작한 일본 경제의 제2스테이지다. 30년간의 디프레이션이 앗아간 활력. 결과적으로 투자 의욕이 상실되어 이노베이션이 망해왔다고 한다. 투자를 해서 훌륭한 상품을 만들어 높은 가격에 팔겠다. 이것이 자본주의에서의 기업의 본래 모습이다. 그러니까 중동 그 이란 전쟁 해가지고 국제유가가 오르니까 국내 휘발유가 팍 갑자기 쪘다. 이게 기업이 당연히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소비자는 높은 휘발유 가격을 놓고 주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어를 배워도 임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귀찮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지 기업도 노동자도 역동성이 사라졌다. 이것이 일본 침체의 큰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디프레이션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설명한 것도 확인은 되긴 돼요. 어쨌든 기업 경영자들이 실감하는 기세. 임금은 아직 하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임금도 오를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기술을 익혀 임금을 더 받으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의 제2스테이지란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금을 확 올리고 이를 겨냥해 주변 노동자들이 이동한다. 사람들이 모이면 그 기업은 더욱 번창하고 지역 자체도 번창한다. 디프레이션 기간에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다. 임금이 낮은 기업에 매달려도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기업은 언제까지나 매달려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격차 확대와 기업 도태를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제2스테이지의 그림자에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한계점에 도달한 기업들은 그 망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기업은 또 계속해서 임금도 올려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30년간 디플레이션 해보면은 사람들이 뭐 아무리 노력해봐야 임금도 안 오르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 투자하면 뭐하냐 기업은 이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내다보는 진짜 골. 이란이 친미 국가가 되면 중국의 대타격이 불가피하고 1대1로 정책의 중요 거점을 잃게 된다. 타시로 나오키 머니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에 정통한 중국 주식 투자자의 1인자
타시로 나오키 씨의 프리미엄 연재 차이나 리서치, 미국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 공격의 직접 목적과 중국의 의도. 미국은 국내외 정치 정세로 볼 때 전투가 장기화될수록 불리해지지만 이란은 반대로 장기전 소모전이 유일한 살 길이다. 후자가 되면 글로벌 경제는 유가 상승, 비용 푸시형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나아가 금리 상승에서 금융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 이스라엘로서는 강도, 정밀도 높은 공격을 가함으로써 단기간에 이란의 전투 능력을 빼앗을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어 지원할 여유가 부족한 데다가 이스라엘과도 친밀한 관계가 있다. 기댄다면 중국일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는 국제 경제권 조성에 미치는 영향. 중국에 있어서 이란은 1대1로 구상 중에서 6개의 경제회랑의 하나인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경제회랑의 종착점에 위치한 나라이다. 남쪽으로 페르시아만, 오만만을 원하고 서쪽으로 터키,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중국에서 인도양으로 빠져나오기 위한 중요한 지역이자 말라카 해협 통과에 의존하는 현재 시레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유럽을 연결하는 육로로의 교두보이기도 하다. 중동 전체가 친미와 친이스라엘화 되면 중국의 중요한 외교 전략이 크게 후퇴할 수 있어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그런 사태에 빠지는 일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란 공격, 미중 패권 다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국제사회가 중국의 행보를 주시하는 가운데 무기 공급을 통한 지원도 쉽지 않다. 로이터사는 2월 24일 6명의 정보통으로부터 얻은 정보로서 이란은 중국제의 초음속 대함 미사일 CM301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어 합의 임박이다 라고 보도했다. CM301은 사거리가 290km로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며 막기 어려운 대함 미사일이다. 미군의 군사력이 막강한 데다 올 1월 베네수엘라 공격과 대통령 부부의 확보, 이번 이란 공격과 하메네이 사례가 보여주듯 CIA, 모사드의 첩보 능력은 글로벌 사회에서 월등하다. 중국에서는 군 간부에 대한 숙청이 잇따르고 있었는데 그 배경에는 이런 강대국의 첩보 활동이 관련돼 있다는 견해마저 있다. 외교 교섭 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적극적으로 심화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 친미로의 회귀, 친이스라엘화를 가능한 한 막으려는 것 정도일 것이다. 미중 패권 다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란을 친미, 친이스라엘화 시킬 수 있다면 미국 측의 큰 승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냉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패권 전쟁이라고 그러지만은 석유 패권을 뺏어 가지고 최종 우선 목적지는 중국 내려앉히기죠. 중국 죽이기.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세계를 일본과 한국은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또 걱정을 합니다. 휴헤이 있게 하타 코리아 재팬. 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한국과 동조의식을 느끼면서 글들을 써내주고 있네요.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라는 동맹국 리스크에 노출되는 가운데 더 이상 한일이 역사 문제로 다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주한 일본 대사관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을 향해 시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식의 호소를 하는 것이 통례다. 이재명이 연설에서 강조한 것, 엄혹한 국제정세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일 양국이 현실에 대응하고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3.1절 축사에서 다시 한번 한일 관계가 양호해졌음을 실감한다. 사실 이번 연설에서는 북한에 대한 호소가 일본에 관한 부분보다 앞섰고
분량도 훨씬 많았다라고 간략하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체제를 존중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뭐 그렇게 하면은 대화하자 이런 얘기인데, 김정은이는 우리는 이제 남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야,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되는데, 뭐 같은 한국말 쓰면서 참 두 개의 나라가 있다. 말씨가 좀 틀리지만 저도 가끔 가다가 이북말로 좀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한경도 말로 조금 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황해도 말도 조금 쓸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 그 친구가 그 친구 어머님이 한경도 또순이셨기 때문에 또 많이 귀를 들어서 이 갓난 새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황해도는 또 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좀 그 들어봤고요. 그래서 좀 귀에 익어가지고 가끔 쓸 때도 있습니다. 감정론을 배제한 리얼한 무대 뒤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조용한 기란. 자, 이런 뉴스들만 제 눈에 띄더라고요. 뉴스위크지, 일본판입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의 정치사는 2018년 일본에서 출판이 됐는데, 일메암이 아닌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 2015년 3월 제출한 박사 논문을 바탕으로 한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의 정치사는 일본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1965년에 이르는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을 일본 정부 내부의 정책 현석 과정으로 분해하여 그리고 있다. 어느 한국인 연구자의 한마디, 한국어판의 출판을 권유받은 것은 일본어판을 간행한 직후였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측의 책임에 대해서도 한국인으로서 파고든 이 책을 한국에서 출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었다. 일본이 나쁘다는 결론을 마련하지 않는 이 책이 어떻게 한국에서 읽힐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기가 된 것은 한 한국인 연구자의 한마디였다. 새로운 사료에 의거해 가치 중립적이다. 한국인의 지성은 대일 감정과는 별개로 실증 연구로 받아들이는 힘이 있다. 그 과정이 평가됐는지 한국 교육부 대한민국 학술원이 선정하는 2025년도 우수 학술 도서에도 선정돼 현재 우리나라 전국의 공립도서관의 대학도 서관에도 소장돼 있다. 김은정, 김은정이라는 분이네요. 2009년 오사카 시립대 법학고를 졸업하고 2015년 고베대학 대학원 법학연구 박사 후기 과정 수료, 박사 정치학, 전문은 일본 외교사, 오사카 시립대학, 현 오사카 공립대학 법학연구과 객원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한국인인 것 같은데 일본 유학을 해서 일본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일본 외교사를 전공으로 해서 박사학위를 딴 모양이네요. 어쨌든 뭐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를 뉴스위키지에서 냈네요. 자, 이란 전쟁과 석유 패권 많이들 얘기하지만 3월 6일 어저께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한 긴 방송 시간으로 했습니다만은 어느 전문가보다도 참그 해안과 그 다음에 분석력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너무 상관관계를 넣어가지고 저같이 인과관계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좀 단순하게 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제정치학 박사, 물론 몽골 학위입니다만은 그거 가지고 남들이 비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차기 후계자는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최고 대조자 선출 전문가 회의 청사 폭격의 붕괴. 그래서 어쨌든 이 하메네이 그 둘째 아들인 모스타파가 차기 지도자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강병파에 속한다.
오히려 그를 지도자로 내세우려고 심리전 한 것 아닐까. 그래야 미국이 맘 놓고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미국이 일본 기록을 도청했었다. 야마모토 이소롭고 해군 제독, 후임자 고가 미네이치 모두 사망했습니다. 둘 다 미국 전투기에게 공격당해가지고 사망했답니다. 이또 히로미베도 온건파였다. 역사는 사례를 보라. 모스타파가 강경하게 저항해주기를 오히려 원할 것이다. 이란에게는 마이너스이다. 이란 국민은 누구도 생각해주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당해야만 한다. 이거를 예측 못할 리가 없다. 국제유가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온유가스 유동량을 이렇게 그린 건데요. 석유 LNG 유동량의 약 20%, 해상 원유 교역량의 27에서 31%, LNG 교역량의 약 20 내지 21%, 중국이 50% 이상, LNG는 30%, 한국이 원유 70%, LNG 20에서 30, 일본은 원유 95%, LNG 14%, 일본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이다. 그 다음이 한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다.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나이까이치 정책 실패하지 않을까. 일본 물먹게 생겼다. 일본 뒤통수 맞은 것 아닐까. 나비 부인 아니냐. 어쨌든 호르무즈를 경유해가지고 사우디, 이란, 아랍에미리트, 또 이란 요거는 무슨 가스가 그 외 뭐 이렇게 됐는데 아시아로 1290만 배럴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작년에 중국이 460만, 인도가 210만, 그 외 한국과 일본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어디서 석유가 와야 하는가? 바로 미국이다. 베네수엘라, 알라스카, 가스 이런 등등으로 이제 거기도 다 먹었죠. 미국은 손해볼 게 없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는 해협을 우회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져 있다. 이게 사우디 쪽에서 이 동서를 횡단하는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홍해 쪽으로 해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통해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쪽으로 나오면은 또 소말리아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쿠르드족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입수된 정보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력과 자금이 필요한데 이란 내 쿠르드족을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조직 현황인데 이라크 내에 쿠르드 민주당이 있고 쿠르드 애국동맹이라는 데가 있고 또 이란 내에서는 쿠르디스탄 자유당과 쿠르디스탄 민주당이라는 데가 있답니다. 이렇게 양대 세력이 있는데 서로 싸움질을 한다네요. 그게 배가 불러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라크에 지금 쿠르드가 움직일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또 현재 이라크 내 주요 요직은 쿠르드족이 지배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은 시리아를 갖다가 이라크에서 공격해서 시리아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터키가 뒤통수를 또 쳤다. 쿠르드족은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터키 내도 쿠르드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시리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터키가 쳐들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란 땅에 아르제바이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살고 있다. 쿠르드족도 살고 있고 아르제바이잔 자체에는 1000만 명밖에 안 사는데 이란 내에 3천만 명이나 살고 있다네요. 주변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 터키는 움직일 수 있다. 나는 이걸 계속 주시하고 있다. 터키는 나토군이다. 일이 복잡해진다. 미군 기지가 있는 나라에 이란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 이란이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6월 전쟁, 이란 미사일 이스라엘에서 거의 막아냈었다. 중간에 미군 기지 레이더에 걸렸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군 기지부터 공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이란도 나름 전략이 있는 것이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다. 이란 초음속 미사일 아직 사용하지 않고 구형 미사일을 쏜 것이다. 신형 미사일은 낮은 궤도로 초음속으로 날아가서 막기도 어렵다. 포물선을 거리면서 오는 전 그 미사일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국 측의 방어 미사일이나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이 떨어지면 신미사일을 쏠 것이다. 미국 미사일 공급 시간이 문제다. 이란은 큰 거 한 방을 쓸 것이다. 미국은 선거 끝나기 전까지 지상군 들어가기 어렵다. 미사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한국은 중립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올 것이다. 대만 전쟁 시 중국이 한국 군수공장에 선빵을 때릴 수도 있다. 중국도 이란 전쟁을 배치마킹하고 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 편 들 수밖에 없다. 한국, 미군 전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한국 전략자산 배치 잘 해야 한다. 굉장한 딜레마. 한국 방공만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미국에 무기 제공하면 중국은 당연히 공격할 수 있다. 오산 기지에 사드 배치가 옮겨졌대나 이런 얘기도 좀 은근히 들리는 것 같아요. 전쟁의 본질은 돈이다. 오펙 더하기 20만 6천 배를 증산 합의를 했다. 이란 전쟁은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 지역 쿠르드족 이젠 배가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동서 파이프라인 말고 옛날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그 하타카 항으로 하는 그런 게 이미 지어져 있었다고 하네요. 트랜스 아라비안 파이프라인이라고 여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한 기업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운영이 중단됐는데 수송량 1일 25만 배럴을 할 수 있다. 양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파 경유 시 유럽 수출 비용 최대 40% 저렴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파이프라인 여기 홍해죠. 홍해죠. 이스라엘로 나가는 하이파항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된 회사가 로스차일드 이런 회사 로스차일드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우디에서 오는 게 하다강으로 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지역이 굉장히 이득을 볼 수 있는 데다. 그때까지 이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추측 시나리오다. 이스라엘 대박친다. 이란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예언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결국은 여기 계획을 했다는 얘기는 저쪽 남쪽으로 가는 게 막히면은 결국 일루도 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앞바다가 이제 유전이 발견이 돼서 그래서 가자 지구도 결국은 다 쫓아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석유 패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키르코코 세이안 파이프라인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쿠인데 이 아르제바이잔인데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는 석유를 배로 운송을 해서 바쿠로 해가지고 이걸 BTC 라인이라고 서구가 만들어 놓은 거죠. 터키 세이안까지 오는 거로. 그런데 이 쿠르트 지역에서 유전들이 있는데 이걸 연결해서 세이안까지 터키까지 이렇게 오는 거로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있답니다. 이라크 유전 개발 및 도로 건설 지역 이렇게 요거를 좀 넓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안 파이프라인에 쿠르드족 파이프라인 연결되면 그러면 터키 눈치 보지 않고 독립국가 만들 수 있다. 지금 터키를 이렇게 향하는데 여기 그 사우디 파이프라인을 연결시키면은 터키로 안 가도 된다 이거죠. 여기다가 표현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전략적인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터키도 가르바르 유전 생산 여기 그 있습니다. 여기도 투르크족이 거주하는 지역이 됩니다. 터키와 이란은 쿠르드족을 억압했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나 이라크 내 아랍인 지배하기 위해 쿠르드족을 지배계층으로 만들어준 게 미국이다. 이스라엘과 터키가 전쟁할 수도 있지 않느냐 잘못하면은. 자, 이스라엘이 터키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난 거를 우리 땅으로 경유해서 유럽으로 가 했는데 아이 천만의 별 말씀. 어떻게 니들을 믿고가 아니고 여기 키프로스인가요? 그 섬 쪽으로 해서 지중해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 로마로 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큰 돈이 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이스라엘이 할 거랍니다. 그래서 터키가 좀 멍 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카자흐스탄 석유번수가 또 있다. 밖으로 안 가고 여기가 만약 이란이 해체되고 쪼개진다면은 이쪽으로 하면은 육로 수송이 아무래도 편하니까 파이프라인으로 쫙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 카자흐스탄 파이프라인이 터키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아라비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이스라엘로 갈 것이냐가 변동될 것이다. 나는 이란에 쪼개진다에 베팅한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신정 정권을 해체하고 쪼개기를 시도할 것이다. 카스피 내에도 석유가 있다. 카스피의 지역 독립하면 카스피의 석유 개발을 할 것이다. 전 세계 매장량의 48%가 이 지역에 있답니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50%를 이스라엘이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 세계 석유 패권 70%는 장악할 것이다. 돈이 한두 푼 걸린 문제가 아니다. 카자흐스탄 군대를 북쪽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러시아 남하 견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카자흐스탄 독립할 수 있다. 이란 쪼개기는 이스라엘의 요구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러시아와 견제가 될 것이다. 터키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스라엘이냐 이란이냐. 러시아와 관계가 애매해진다. 중앙아시아 국가가 러시아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이 러시아 석유는 그 이런 흑해 쪽에 파이프 라인으로 또 오는 게 있고 터키한테도 흑해를 통해서 앙카라까지 가는 게 현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도 문제가 있다. 이란의 동쪽에 벨루치스탄인들이 살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남쪽에도 발루치스탄 사람들이 동맹이 있다. 사는 사람들이 이 내전을 일으킬 때 발루치키스탄 사람들을 미국이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 의견도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개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사용할 것이니까. 전기차는 그대로 개발하지만은 지금 뭐 언제까지 지구가 석유가 그렇게 오랫동안 파는데도 아직도 얼마나 있는지 더 모른다는 얘기죠. 아직도 발견이 안 된 데가 많고. 중국은 미국이 말라카 해협을 봉쇄하면 중국은 1대1로 과다라항을 고속도로를 여기 과다라항인가 요렇게 이 우르무치 쪽인가 그쪽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망해버린다는 얘기죠. 이 발루치스탄이 반중 정서가 세가지고 파키스탄 정부 중국과 손을 잡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다. 발루치스탄은 반중과 반파키스탄이다. 만약 미국은 희망만 주나 이란 내 소수민족이 많기 때문에 내전에 활용할 수 있다.
글로벌 형님들의 생각을 읽자. 참고적으로 난 의심하라고 고용된 사람이야. 이 세상을 볼 때 의구심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필요한 자세 아닌가. 스cepticism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용어, 이거를 제가 잘 접근을 안 했었는데 챗 GPT한테 오래간만에 요즘 잘 알려주니까 단기 손익 공정 측정 금융자산, 주로 주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자산, 요거는 주로 국채 회사채 투자. 어쨌든 이것도 그 단기 순이익 밑에 나오는 기타 포괄 손익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건 법인세하고는 관련이 없죠. 매도가 돼서 이익이 났을 때 기타 영업 손익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참고적으로 LG생활건강 감사보고서가 공시됐는데 매출액이 한 5천억 원이나 줄었어요. 3조 원뿐이 못하고, 드디어 영업손실 31억 3,700만 원이 났습니다. LG생활건강이 그 중국 화장품, 또 국내 군소 화장품들의 활력으로 LG생활건강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삼성물산 매출액이 한 1조 7천억 원 줄었고요. 21조 했는데 영업이익은 42.1% 줄었어요. 이게 건설 쪽이 삼성물산의 건설 사업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앤드 A가 뭔지 ENA 매출이 4조 6천억 원대로서 이것도 한 2조 원대 매출이 팍 줄었어요. 2025년도에 건설업 안 좋죠. 이거 두 군데만 봐도 영업이익은 무려 63.6%나 팍 줄어들었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지금 2025년도에 팍팍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그렇게 오르는지, 반도체 외에는 없는 거 아니냐. 조선 조금 좀 잘 나가고 그 정도인데 저기 주가가 거품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를 하는 데인데 계속 적자를 하는데도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자 폭은 2024년도 2조 3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적자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조 단위의 영업 손실이다. 이거를 어떻게 이러고도 잘 견딜 수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현대모비스 매출액 거의 여기는 유사한데 약간 그래도 줄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3.7%밖에 줄지를 않았습니다. 큰 회사만 이렇게 감사 보고서를 좀 보고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